최근에 많이 있었던 뭐 감독님들에 대한 사태나 감독님들의 경질 뭐 이런 게 있을 때 팬들이 선수단 불러서 막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장면들이 많죠.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락인이 될까? 안녕하세요. 축구인 김영환입니다. 축구인 인터뷰의 첫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QMIT 창업자이자 대표인 이상기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요새 늘 어려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0년 넘게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고 프로 선수 생활은 정확히 8년을 했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자마자 선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회사, IT 회사, AI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창업에 시작해서 지금 벌써 7년 넘게 이제 8년 차가 되어가는 프로 선수 출신의 창업가 이상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이제 QMIT를 창업하셨는지 돌연 선수를 제가 듣기로는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돌연 은퇴를 하고 왜 창업을 시작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선수 생활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산업에 이 축구 선수로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받는 월급 그리고 저를 바라봐주는 팬 그리고 감독, 코치, 동료, 선수들과 계속 일을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는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중간중간에 했었던 기여들에는 그 선수단의 문화를 조금 더 버전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꼭 인상을 쓰고 꼭 화를 내야만 잘했던 축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해외 선수들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마음가짐 소위 우리가 한국 스포츠에서 이야기하는 멘탈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한국형스럽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 팀들의 선수단 내에 저 스스로도 상당히 적용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선수단 내에서 도전하고 실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점이 봉착이 되었었던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은퇴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 계약 기간은 사실 뭐 하나의 스토리였던 것 같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몰입이 돼서 엄청난 큰 결심을 하고 하진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봉 협상하는 테이블을 뭔가 이런 그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는 놀랐죠. 네, 모두 놀랐었고 그리고 은퇴식도 정말 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아요. 계기. 그 다음으로 궁금했던 거는 또 저랑은 10년 정도 차이 세대 차이가 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선수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뭐 어려움은 전 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산업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현장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축구가 약간 주먹구구식의 팀을 운영을 하고 경기를 하게 되어서 이기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성공 경험이 생겨서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명확한 방향의 리더십으로 준비를 해서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걸 좀 증명하고 싶었고 그렇게 돼서 주류 모두가 그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산업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그냥 저만의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게 윤택해지고 이 산업에 우리가 말하는 축구를 위해서 우리 한국 축구를 또는 우리 팀을 위해서 그래요 라는 게 일맥상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좀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한 거긴 한데 애둘러서 설명한 거죠 제가. 그때의 경험은 그렇게 되었고 맞아요.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이제 QMIT를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축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는지
계속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저의 목표를 좀 설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선수 시절 때 은퇴를 준비하면서는 벽돌 한 장 쌓는 느낌의 기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유학을 다녀와서 이런 해외의 사례들을 현장과 행정에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IT 사업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이거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변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변해야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빠르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목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어떤 목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더 커지거나 더 어렵거나 위험한 그런 목표를 또 설정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QMIT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좀 더 명확한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모아서 팀이 좀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목표이자 방향인 것 같아요. QMIT에서 이제 풀코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줄까요? 뭐.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팀한테 그 건강한 승리를 돕고 서포트하고 계신지. QMIT는 질문과 IT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정신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 브랜드 프로덕트 제품은 풀코입니다. 풀코. 플레이어와 코치를 연결하는 제품인데, 플레이어와 코치를 그러면 왜 연결해야 돼? 그게 사업이 되어야 해? 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스포츠 현장에는 상당히 플레이어와 코치 사이의 장벽이 그쵸. 정말 심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세대 차이도 날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축구에 대한 또 스포츠에 대한. 근데 이런 걸 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건강한 팀을 만드는 게 카테고리에서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수와 코치들이. 그래서 그거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풀코 앱이었어요. 그 앱은 뭘 하는 거냐면, 선수가 자신의 상태들, 자신의 기록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대부분 건강한 선수들은 일지를 씁니다. 일지를 종이에다가 막 쓰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휘발되어 버리고.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좀 자랑스럽게 여겨졌었는데, 그쵸, 네. 이거는 개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지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이게 모두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10년 동안 누적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유소년 중에 이 선수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 선수의 기록이 종이에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유소년 선수를 코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수의 이야기와 코치의 이야기는 정말 다른 영역이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 앱을 만드는 거에서 제가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었고, 이게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쓰였던 거죠.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엄청 부지런한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 관리가 돼서 이게 팀이랑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철코가 지향하는 코치가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코치형 웹 대시보드를 만들었죠. 데이터 리포트를 하는. 근데 거부 반응이 엄청 심했어요. 초기의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코치님과 감독님들께 이 선수들의 상태를 조금 더 요약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렸더니 처음에 받았던 의견은 그거였어요. 선수들의 의견이 훈련에 반영되거나 관리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팀을 영속하지 못한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독 코치님들이 그때 당시에 선수들의 상태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시선이 정말 강했었고, 저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감독 코치님들에게 정말 많은 방문을 통해서 그 설득이라기보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기능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일정 관리 기능, 네. 또는 감독 코치님이 이 웹을 통해서 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저희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영상 데이터들, 이동거리를 파악하는 피지컬 데이터들, 측정 데이터들,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또한 코치용 대시보드에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감독 코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팀만의 키 매트릭스를 찾아내자, 키 데이터를 찾아내자였고, 그래서 감독 코치가 건강하게 데이터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성장, 감독 코치의 성장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트레이닝 센터를 또 만들게 되었고, 풀코 트레이닝 센터를. 그게 우리는 풀코치임이라고 부르고요. 좀 비어있는 영역 또는 정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뉴트리션, 이제 영양이라는 걸 정말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접근하기도 가장 용이했었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뉴트리션을 만들 때 저의 그 성공의 플라이휠이 딱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맛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그 선수들의 뉴트리션은 선수들이 뭔가 쓴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선수들은 정말 맛있어야 하고 네. 계속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질리지 않아야 하고, 이제 이런 걸 상당히 초점을 맞췄었고, 두 번째는 간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복 시간이 정말 길어요. 학교에서 훈련장을 갈 때 이미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거나 네. 뭐 선수 개별로 뭐 식사를 챙기고 나서 훈련 시간이 저녁 5시, 6시면 공복이 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수로서 정말 안 좋아요. 더 하나의 심각한 공복은 훈련을, 이 상태 공복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그쵸. 네, 시간이.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영양을 어떻게 챙겨줘야 할까? 이걸 발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뼈밖에 안 보여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선수들을 만나시니까 또 네. 그런 게. 근데 해외 유소년 선수들을 보면 마른 선수가 없어요. 이게 운동량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강도는 외국 선수들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소년. 훈련 강도가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여할 수 있는 게 영양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이 간편함이라는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양.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에 대한 오해 중에 단백질만 먹어야 한다, 또는 어떤 한 영양 제품들이 인기를 끌어서 네. 그거를 막 부모님들이 막 몰입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양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취향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맞는 영향이 있고 안 맞는 영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진짜 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었어요. 탄수화물을 빠르고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해주는 그 영양 성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규칙을 휠을 정해놓고 뉴트리션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에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잡아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솔루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영양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풀코의 모든 임직원들은 선수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코치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팀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이게 건강한 승리에 기여가 돼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고, 그게 이제 풀코의 존재이자 제가 창업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풀코 서비스를 받고 있는 팀들, 네. 네, 그것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강한 팀을 바라는 팀을 만나는 게 좋겠다 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팀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올해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K리그에서는 전북현대, 김천상무, 광주FC 이 세 팀인데 저의 출신 팀은 아닙니다. 이 세 팀의 공통점은 그 니즈가 정말 강했어요. 팀에 쓰는 예산들이 정말 시스템화가 되어서 누군가가 떠나더라도 누군가가 오더라도 일관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니즈가 정말 리더십, 오너십에서부터가 일맥상통했었고, 그게 현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독 코치님들이 감사하게도 또 연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감독 코치를 선임한 그 보드진에서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영입을 했겠죠. 저는 이분들을 돕게 하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K리그에서는 그런 세 팀이 있고, 뭐 럭비, 배구, 농구, 요즘에 뭐 개인 종목들도 계속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일본 축구랑 많은 비교를 해요. 우리나라 축구가.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랑 비교할 대상은 아니거든. 아예 문화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역사적 다양한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일본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만의 축구의 길을 가야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의존이 되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도 났고 그 이벤트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잘 이뤄냈죠. 근데 저는 그 성공 경험에서 성공의 경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더 성장해 나아갈 발판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성공의 경험을 기반으로부터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우리가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쉬운 점들을 더 성숙하게 한국 스타일로 찾아서 우리나라의 길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한국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찾아서 축구에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가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방향에 맞는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축구인들이 해야 될 방향인 거고 우리 팬들과 앞으로 유소년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번 계기로 못했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좀 우리나라만의 특징의 축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 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방법론들에 너무 매몰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해외 매체들이나 해외 팀들, 해외 축구 산업은 어떻게 될까를 좀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의 모습을 축구로 보여줘요. 운영 형태들이나 방향들을. 우리나라 축구도 나라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위안은 삼을 수도 있지만 방향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구인만이 축구인이 아니다. 이 모든 축구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네. 우선 저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축구인이 누구누구예요? 그 의미라면은 축구 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셨던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산업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있고 구단 스태프들, 학부모님들 포함이 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구 산업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을 생각하고 만든 맞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거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구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축구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데 저는 실제 이거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 코치, 팀은 결국에 이들끼리만 막 축구인이다 라고 해서 방향을 잡고 폐쇄적으로 가버리는 거는 정말 올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팬인 거예요. 팬들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프로팀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선수 개인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심지어 선수를 지지해주는 부모 또한 팬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뭐 에이전트 또 이 종사에 있는 기업들 뭐 저희 같은 회사들 이런 모든 게 축구인인 거죠. 네. 그 축구인이라는 걸 뭐 심지어 포털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 또한 축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축구인이라는 게 너무 높은 진입장벽이 아니라 그냥 축구라는 걸 아는 사람들 자체가 축구인인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선수와 코치들을 운영하게 해주는 팀 보드진들 구단이나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도 지자체 분들은 그 구단의 보드진들 정말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현장의 전문성을 터치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터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산업의 발전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와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회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방향으로 한 비전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같이 하는데 그 안에 선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코칭 스텝이 있는 거고 그 안에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팬들이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스텝을 못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축구인이라는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팬이에요. 팬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갈수록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올라갈수록 미디어, 그 외에 뭐 스폰서십 이런 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구단들을 보거나 해외의 축구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자금으로 정말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 있어요.
결국에 팬들을 존중하고 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존중을 한다라는 개념조차가 아니고 그냥 팀과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하나가 되는 게 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팬들과의 좀 대립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많이 있었던 뭐 감독님들에 대한 사태나 감독님들의 경질 뭐 이런 게 있을 때 팬들이 선수단 불러서 막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장면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해외는 더 심각하고 이거를 구단들이 오픈마인드가 아니에요. 구단들이 팬들을 위해서 모든 구장을 설계해야 되고 팬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잔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락인이 될까? 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결국엔 그 가치들이 매출로 일어나는 건데 너무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뻔히 뭐 이상적인 이야기야라고 할 텐데 저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축구인들의 좀 정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 정의를 시작하는 곳이 네. 대표님인 네.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온 국민이 월드컵이 치러지면 팬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인데 그래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는 카테고리에 팬을 락인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우선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팬들이 젊어졌습니다. 요즘에 길거리만 지나다니면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분들 연인 사이에서도 응원하는 팀이 다를 수 있고 네.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회사에서의 스몰 토크와 모든 그런 게 이제 스포츠 팀들로 좀 귀결이 되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그러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축구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사고를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팬들은 우리 가는 방향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심판 문제라든지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또는 선수들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팀이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궁금해하는데 우리는 자꾸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잔디 문제와 심판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 방향 설정을 하는 거를 공유해 주는 걸 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심판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오심이다 아니다 잔디가 기후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너무 그냥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기고 지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과정을 설명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 그러면은 KFA에서 어떤 방향으로 명확하게 갈 건데요 를 정말 구체적으로 원해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사람들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팬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걸. 그걸 팬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네. 근데 어떤 공간에서조차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도를 정하고 할 때 팬들을 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한국 이 산업을 존재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건 팬들이 아직도 축구를 좋아해줘요. 그런 애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축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인 거죠.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참 신기한 종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축구라는 종목을 좀 더 크게 이 스포츠라는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전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야 스포츠에서 하는 거 보고 배워라. 저 팀이 운영하는 방식을 보고 배워라. 저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배워라. 라는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네, 국가적으로도. 네. 그게 저는 해외의 기업들이 스포츠 팀처럼 운영했다. 스포츠 감독처럼 리더십을 했다. 스포츠 선수처럼 일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선수 시절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르나? 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역사를 겪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놀림을 받는 네.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네. 올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정치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건드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구가요. 네. 네. 국정감사부터 네. 조금 더 들어가면 시도민 구단의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정치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거를 피하려면 결국엔 이런 스포츠에 우리가 말하는 이 축구인들이 돈 벌는 이제 매출을 창출해내고 손익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팬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네. 우리의 리더십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축구가 전반적으로 다 바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축구인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축구만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만 몰입될 것도 아니고 리더십에 대한 이해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매출에 대한 이해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이상기 대표님께서도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회 맞아요. 또 위원으로 계셨었잖아요. 그 현장에서의 그런 공기라든지 경험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수 출신으로서 축구인으로서 맡게 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었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일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목표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메뉴의 리더십도 달랐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의사결정권자들 또는 그 이해관계자들 더 나아가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달랐던 거. 그러니까 목표만 한 방향이었으면 저는 그 이슈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향에 맞는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려면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 일 잘하는 인재들이 많으면 됩니다. 네. 인재들이 많으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재들은 시스템을 찾아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가지고 빠르게 이 일을 달성하는 거에 몰입을 합니다. 딱 스크럼 치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에 정말 몰입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위기들이었었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이런 버짓, 예산 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전 이 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예산을 만들어 오면 되고 사비라든지 회사 비용이라든지 왜냐면 미션이 같으니까 이런 산업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인재는 제가 일했던 방식들을 모두에게 같이 학습을 하면서 투영해서 빠르게 하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회고하면서 느꼈었던 생각은 네. 히딩크 감독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타겟은 히딩크 감독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가 팬들이었고 그 협회와 한국 축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었고 그리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유소년 뭐 이런 그런 단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히딩크 감독님은 무엇이 좋았을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리더십은 과거랑 좀 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리더십은 하나로 정형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을 설명을 하면 그걸 정형화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리스마형, 존중형 또는 소통형 전혀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통이 개인마다 달라지고 조직마다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적절한 수준들이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의사결정 방식, 일하는 방식, 대상자 관리 방식, 운영 방식 다 달라지는데 그걸 너무 정형화하려고 하면 그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님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찾으려면 첫 번째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문화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대표팀 감독을 온전히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레거시들, 기존의 레거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들과 기존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잘 유연하게 대처도 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님이 성공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성이에요. 히딩크 감독님의 사회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준 안에 유연함이라고 해요. 기준은 있대. 그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대상들과 정말 유연함을 갖게 하는 능력인 거죠. 히딩크 감독님 저는 그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다 뭐 알고 있는 뭔가 그 선수 막 선발하고 뭐 미디어들에게 좀 더 일찍 발표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 리더십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국 축구를 방향을 본인이 설정한 대로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예. 다만 그거를 조금 더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장을 하고 하지 않았다. 라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요즘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 그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 헤리티지들을 더 잘 남기는 거, 이제 히딩크 감독님의 플러스 알파로 제가 찾았었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